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신청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 어떤 내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를 한 경우에 과연 그 거부 처분이 그 쟁송의 대상이 되는 그 처분에 해당되느냐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연 국민한테 그런 신청을 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그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하부급심에서 또 그게 쟁점이 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좀 오늘 콘텐츠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원고뿐만 아니라 A랑 B랑 뭐 C랑 하여튼 여러 명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그 피해자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근데 뭐 피해 지역이 만약에 이제 대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전이라고 하면은 뭐 대전경찰서, 대전 자체도 대전은 보면 경찰청장이 있고 그 밑에 각 지역마다 경찰서가 있고 거기에 장이 경찰서장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서울 지역이었고 어떤 한 구역의 경찰서장한테 이제 고발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장 들어간 그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내 주거지가 거기가 아니다. 그러니 내 주거지에서 조사받을 수 있게 이송 신청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경찰서장이 여기가 고발장에서의 어떤 범죄지에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너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원고가 그 이송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거부 처분인 경우에는 과연 그 거부 처분이라는 건 뭔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한 거부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신청 자체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 사건에서의 본안전 항변의 대부분은 그 신청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서는 많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이 피고인 경찰서장은 원고가 나한테 자기 주거지로 수사기관, 관할기관을 이송해달라고 하는 신청권 자체가 법규상으로도 없고 조리상으로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네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해도 그거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했겠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이송 결정 자체는 그 어떤 권력행위다.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행위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의 어려움. 내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다가 만약에 범죄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매번 조사할 때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출석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출석의 어려움, 그다음에 교통상의 불편, 뭐 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사실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서 법률적인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많은 사건에서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 된 사람들은 그런 주장도 해요. 이 지역에서 수사를 받는데 이 지역은 그 고소인의 정치적인 입김이나 아니면 이런 게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사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조사 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서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이송 여부에 따라 권리 의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자체는 경찰에 이송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이제 토지관할, 그러니까 토지관할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나 땅이 있으면 그 건물이나 땅이 있는 곳에 관할권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피의자나 아니면 범죄지나 아니면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송을 해본 관행 같은 게 있는 거, 이런 걸 고려할 때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는 사건 이송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는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송에 대한 거부 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럼 처분성이 있으니까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 경찰서장이 이송을 거부한 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겠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그 범죄 행위지로 특정이 된 데가 이 경찰서의 관할 구역 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의자의 주소지에 따라서 다 그거를 관할 지역을 다 사건을 다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지가 여기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그 합리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장한테 어떤 관할 구역이 있는 거기로 이송을 신청을 하고 그 이송에 대한 결정 자체는 처분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권한을, 그러니까 국어상의 의미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법상으로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찬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관할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의 목적지가 만약에 A라는 지역이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 소송법의 어떤 첫머리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속관할입니다. 이 전속관할은 어떤 특정한 사건인 경우에는 특정한 법원만이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가사사건 같은 거, 이혼이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누가 양육자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재산분할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사소송법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속관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민사법원에다가 제기한다면 관할 위반으로 원칙적으로는 각하를 당해요. 왜냐하면 전속관할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각하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송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행정사건으로 행정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각하를 하는 건데 이제 이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행정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송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하급심에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관할 자체가 나한테 좀 너무 불리하다라고 하면 이송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송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한 콘텐츠를 잡아봤습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